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북위는요, 고구려랑 매우 친연 관계가 깊었습니다. 물론 유연도 고구려랑 친연 관계가 깊었어요. 얘네들 다 친척입니다. 고구려, 북위, 유연은 친척이에요. 형제민족이라고. 저쪽에 멀리 있는 돌골과 신라가 또 친척입니다. 예, 우리 민족 단일민족 아니에요. 그 고대 삼국시대 역사 시작할 때도 우리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고구려인들의 이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의 이름은 범어잡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범어잡명. 잡명이란 건 뭐야? 여러 가지 이름들, 잡다한 이름들. 범어라는 건 뭐야? 산스크리트어.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불렸던 여러 명칭들, 인명 이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사전이에요, 일종의.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제가 좋아하는 파미르, 신장 위구르 자치주죠. 파미르 지역에서 고구려를 불렀던 명칭은 모쿠리입니다. 모쿠리. 예. 모쿠리라는 이름을 썼어요. 우리는 고구려라고 발음하지만 저쪽 파미르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주 지역에서는 모쿠리라고 불렸어요. 고구려가. 이 모쿠리라고 불렸는데 이 모쿠리라는 이름은 유연의 왕조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모쿠리예요. 예. 유연의 각한 황제의 성씨가 다 모쿠리로 시작됩니다. 고구려의 국가 명칭과 유연 황제의 명칭이 같아요. 네. 그리고 북이랑 고구려는 친척지간입니다. 따라서 유연, 북이, 고구려는요, 같은 친인척들 간의 내전이에요. 여기에는 중국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네. 한민족 역사가 지평이 넓어지죠? 네? 한민족이라는 민족사가 아닌 우리 유목민족, 알타이 민족이라는 개념 보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심지어 저기 돌골까지도 아까 보여드렸던 연결이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고구려는 몽골 계통하고 매우 가까워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공자가 있었다는 노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도를 볼게요. 지도. 여기쯤 어딘가에 노나라가 있었죠. 노나라. 원래 은나라의 정통 후계자들. 은나라 무왕이 뻘짓해갖고 나라가 망하죠? 은나라 주왕인가? 뻘짓해서 망하잖아요. 마지막 왕. 탕왕인가? 하여튼 뭐 이름 제가 헷갈리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밀려났던 은나라의 왕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노나라 아닙니까? 정통 은나라의 후손들. 동이족이 세운 나라죠. 그 후의 나라가 노나라인데 공자가 노나라 출신이죠. 근데 공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세요? 공자 아버지의 이름.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숭냥홀이라 부릅니다. 숭냥홀은 원래 무슨 발음이었을까? 이거 다 음차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 왕들 이름은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언어만 알잖아요? 금방금방 찾아냅니다. 숭냥홀. 숭냥홀은요, 몽골 이름이기도 해요. 몽골 남자 이름이기도 해. 뭐냐? 솔롱고입니다. 솔롱고. 네. 공자 아버지의 이름이 솔롱고예요. 몽골 남자 아이의 이름이죠. 지금도 몽골에서 쓰여요. 솔롱고. 물론 솔롱고스는 한국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름으로서 숭냥홀 또는 숭냥합이라 부르는데 이 이름은 몽골 남자의 이름인 솔롱고에서 음차된 문자입니다. 야, 이런 거 어디서도 아마 모를 거예요. 네. 아마 어디서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북방민족의 언어를 모르잖아. 몽골을 알아? 모르잖아요. 솔롱고예요. 솔롱고. 그래서 공자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노나라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공자는 중국 한족하고 애진역의 거리가 없어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데 또 무엇이 있느냐? 고구려의 3대 왕 이름이 대무신왕입니다. 그게 뭡니까? 징기스칸의 어릴 적 이름 태무진입니다. 태무진. 그거를 한자로 대무신왕이라 쓴 거예요. 고구려의 3대 왕의 이름이 대무신. 그거는 나중에 12세기에 몽골의 영웅인 태무진 이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연결돼 있을까? 같은 민족이라서. 몽골과 고구려는 같은 민족 계통입니다. 자, 그럼 범어잔명으로 돌아가서 범어잔명에 의하면 고구려를 신장 위구르 자치주 사람들이 모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기의 카자흐스탄 역사 지도에도 보면은 몽골이 나오는데 몽골을 뭐라고 불렀느냐? 모구리스탄이라 부릅니다. 모구리스탄. 스탄은 왜 부르는지 아시죠?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훈민정음에도 땅은 쌍디귿 이렇게 해서 땅을 쓰는 게 아니라 시읒 디귿 땅으로 씁니다. 스탄. 아마 중세 조선어까지도 땅이라는 발음보다는 스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였나 봐요. 이거 인도 유럽어 계통인 페르시아어랑 어원이 같아요. 어쨌든 의미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굴리스탄은 모쿠리의 땅이란 소리예요. 모쿠리. 징기스칸이 태어났던 12세기에는 몽골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몽골촌에는 케레이, 나이만, 타타르 뭐 등등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몽골이란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무진이 몽골촌을 통일하고서 몽골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때 만들어낸 그 아이덴티티 속에서 탄생한 민족 명칭이 몽골입니다. 그럼 그 몽골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고대 고구려 모쿠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몽골 자체가 고구려라는 국명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왕의 이름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 왕 이름 하나 더 해볼까요? 고구려를 건국했던 사람 주몽. 주몽의 다른 이름은 추모입니다. 그래서 주몽이라고도 하지만 광개토 대왕비 같은 데 보면 추모대왕이라고 나와요. 그 추모대왕이 주몽을 뜻하는 거예요. 혹은 동명성왕이라고도 합니다. 동명왕 혹은 동명성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왜 주몽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왜 다양하게 나타나냐? 그것은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가 몽골 남자의 이름을 한자로 음차했기 때문이에요. 주몽의 오늘날 몽골 남자 아이의 이름은 철먼입니다. 철먼. 그리고 그 철먼이란 남자 이름을 물론 여자들도 쓰긴 해요. 그 애칭으로 부를 때는 초모라고 합니다. 철먼, 초모, 주몽, 초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철먼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금성입니다. 동명성, 동쪽에 밝게 빛나는 별. 그렇죠? 고구려 건국자 이름에 몽골인의 향기가 나네. 허르허게 냄새가 납니다. 그 왜 나머지 유리왕 누르한이죠. 그 다음에 대무신 한 이런 식으로 고구려 왕들 이름에. 그 왕들만 그러냐? 아니죠. 천만에 만만해. 을지문덕 어떨까요? 을지문덕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을 얻은 혹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닐걸요. 부리아트의 이름일 겁니다. 몽골인들이 호라즘을 정복할 때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갔으니까 올지라는 성이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최초의 기원은 바이칼 호수에 사는 부리아트족이죠. 부리아트족의 남자 성씨에 올지가 있죠. 물론 몽골에도 있습니다. 올지. 제 친구 중에 올지 바야르, 올지 바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을지문덕은 원래 발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몽골 발음으로 올지 모돈입니다. 올지 모돈. 그게 을지문덕이라고 한자로 쓰인 거예요. 어메?
이 사람도 몽골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온달. 바보 온달 이야기 아시죠? 온달은 또 누구였을까? 온달은 부리아트 남자의 성씨입니다. 온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리아트 남자 키가 이만해요. 러시아보다 등치가 더 크죠. 키가 막 2m. 지금 일본 스모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때 하와이안이었다가 밀어내버리고 몽골 사람들이 차지해버렸죠. 네. 온달라는 성씨를 가진 부리아트 남자. 이 사람이 고구려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고구려를 못하고 어버버버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놀렸겠죠. 바보가 아니라 한국말을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걸 평강공주가 잘 한국말을 가르쳐서 고구려에 장수를 했던 이야기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원래 이야기겠죠. 이래서 고구려랑 몽골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네.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 어디서도 아마 못 드실 겁니다. 네. 왜냐고요?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외국어를 못하잖아요. 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려면은 영어를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북방민족의 언어를 알아야 정말 유리합니다. 진짜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유목민족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해석해내요.